자, 1-45페이지. 자, 기억장치 관리 전략입니다. 자, 이 기억장치 관리 전략. 관리 전략.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 전략. 자, 반입기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반입기법입니다. 반입. 반입이라는 건 가져오는 거죠. 반입기법. 반입기업. 반입기업. 기법. 반입기법. 자, 반입기법이란 뭐냐면 보조기억장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언제 주기억장치로 적재할 것이냐. 자, 키워드는 뭐? 언제입니다. 반입기법의 키워드는 언제. 언제 주기억장치에 적재할 것이냐. 언제. 이것이 반입기법의 키워드입니다. 자, 요구 반입. 그렇죠. 요구 필요할 때 반입하는 겁니다. 자,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의해 참조될 때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에 적재한다. 그렇죠. 지금 필요한 거죠. 현재 요구, 지금 요구.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의 요구가 있을 때만 주기억장치에 적재를 한다. 요구. 필요할 때. 오버헤드는 적지만 페이지 할당을 위한 대기 시간 소요가 많이 크다. 그러죠. 내가 요구했는데 다른 사람 처리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예상 반입. 아까 캐시 기억장치도 얘기했습니다. 예상은 미리 예상하는 거죠.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조될 가능성이 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예상하여 주기억장치에 적재한다. 이걸 어떻게 예상해, 기계가? 좀 그렇겠죠? 자, 미래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예상하여 주기억장치에 적재한다. 좀 어려운 일이죠. 자, 예측 결정이 맞으면 프로세스 실행이 크게 감소하나 예측 결정이 맞지 않으면 오버헤드가 크다. 그렇죠. 불필요하고 필요하지도 않는데 필요할 건 줄 알고 올려놨는데 쓸 필요가 없어요. 오버헤드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죠.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사서 쓰는 게 훨씬 낫지 이거 한 10년 후에 필요할 거야 라고 해서 미리 뭐를 사다 놨는데 실질적으로 뭐 10년 후는 뭐른가요? 뭐 다음 달에 필요할 것 같아서 진짜 많이 사다 놨어요. 그런데 전혀 필요가 없는 거야. 안 쓰는 거야. 그거 다 오버헤드로 남죠. 또 버려지게 되죠. 특히 우유 같은 거 유효기간 있죠? 많이 사다 놨어요. 안 먹었어. 버려야지. 유효기간 지난 거 먹기 좀 그렇잖아요. 물론 요즘에 피부 미용 때문에 무슨 뭘 하고 한다는데 그거는 원래의 목적에 벗어난 거고, 그죠? 요구 반입 필요할 때 예상 반입. 언제 필요할 것인가를 예상해서 한다. 하지만 어렵다는 얘기죠. 예측 결정이 맞지 않으면 오버헤드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자, 반입. 반입 기법에서는 뭐냐? 언제냐? 때요, 때. 언제. 반입. 잘 기억을 하십시오. 언제 적재할 것이냐. 시기입니다. 때, 시간. 자, 1-46 배치 기법입니다. 이제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배치 기법. 배치니까 뭐예요? 어디에죠, 어디에. 자, 반입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어디에 위치시킬 것이냐, 적재할 것이냐, 어디에. 위치죠, 어디. 언제, 어디에. 배치기법. 그러니까 최적적합, 최적이겠네요. 최초적합, 최처음이겠네. 최악적합. 이거 완전 최악이겠네. 그죠? 자, 최적적합. 주기억장치 내에 분할된 공간에 적재될 경우 단편화 공간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공간 할당 방법이다. 단편화. 단편화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프로그램을 적재하고 남은 여분의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적합이라는 건 주기억장치 내에 분할된 공간에 반입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빈 공간에 할당하는 기법이다. 그 다음 최악적합. 주기억장치 내에 분할된 공간에 적재할 경우 단편화 공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에 할당하는 기법이다. 자, 배치 기법. 어디에 할 것이냐. 어디에. 봅시다. 어디에 할 것이냐. 이거죠. 자, 책을 보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책 그대로 할까요? 자, 좀 크게 합시다. 쫀쫀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해줘요. 크게. 이렇게 봅시다. 네 개로, 네 개. 사이즈 크기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2K니까 여기 2K죠? 이렇게. 2K 있고, 그 다음 6K. 6K는 좀 크게. 그 다음 4K. 한 요 정도.
8K인데 얘가 좀 커야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오리무라도 좀 크게 6K보다는 크게 이렇게 합시다. 2K, 6K, 그 다음 4K, 8K. 근데 프로그램은 얼마짜리를 적재시키려고 그래? 프로그램 4K를 적재시키려고 그러죠. 프로그램 4K를. 프로그램 크기가 4K예요. 4K. 자, 이랬을 때, 자, 최적적합 아니고 최초적합 한번 볼까요? 자, 4K짜리 프로그램을 적재하는데 첫 번째 2K 적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메모리 공간 부족하죠. 4K니까. 자, 6K. 자, 여기가 최초적합이 되겠는 거죠. 최초적합. 하지만 몇 K가 남아요? 기억 용량이 마이너스 2K가 남아 돌잖아요. 2K가. 자, 그 다음 프로그램 4K를 적재하는데 딱 맞죠? 이게 최적적합이네, 그죠? 최적적합. 이건 뭐 0K죠? 남은 공간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5K라고. 5K 아닙니다. 0K. 5K가 아닙니다. 5K, 0K. 자, 그래서 자, 2K는 적재보다죠. 4K니까 부족하니까. 적재되죠. 4K. 몇 K가 남아요? 4K가 남잖아요. 가장 많은 공간이 남잖아요. 여기가 최악적합. 혹시나 어떤 학생들은 최악이 적재보다는 게 최악 아닙니까? 아니요. 적재되는 것 중에 최초냐 최적이냐 최악입니다. 최악적합에 4K가 가장 많이 남잖아요. 한 요 정도밖에 안 차져요. 4K면 여기 2K밖에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음 중에서 가장 물론 여기 배치 기법으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가장 많은 플래그먼트 아니 단편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느 공간이냐? A, B, C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단편화는 뭐예요? 적재하고 남은 공간이에요. 4K면 여기 4K가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만 그대로 비교합시다. 4K가 이렇게 적재되면 남은 공간이 얼마나 와요? 4K가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메모리는 한 번 할당해서 이렇게 나눠놓으면 그걸 두 부자로 듯이 4K 쓰고 또 2K 쓰고 이렇게 잘라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할당받은 메모리 안에 프로그램을 적재하는 거기 때문에 남은 이 여분의 공간 얘를 뭐라고 그래요? 단편화라고 해요. 단편화.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남은 공간 공간을 만드는 걸 단편화라고 한다.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물론 여기 이제 내부 단편화와 얘는 지금 무슨 단편화예요? 내부 단편화입니다. 프로그램이 할당받은 공간이 얘인데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도 설명드릴게요. 공간인데 4K가 적재가 되고 4K가 남아요. 내부적으로. 할당된 내부적으로 남죠. 이게 내부 단편화라고 그래요. 얘를 내부 단편화. 그럼 외부 단편화는 뭐냐? 자, 4K를 2K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다가 적재하려니까 적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프로그램을 메모리 공간이 부족해서 적재할 수 없어서 아예 비어있는 이 공간을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외부 단편화라고. 외부 단편화. 아예 프로그램이 커서 메모리 공간보다 아예 적재를 하지 못해서 남는 완전히 버려지는 공간. 이것을 우리가 외부 단편화. 자, 적재를 하고 내부적으로 남은 공간을 내부 단편화라고 한다. 단편화도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초, 최적, 최악적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자, 3번. 교체기법입니다. 이제는. 자, 반입기법, 언제, 배치기법, 어디에. 이번에는 교체기법입니다. 교체기법. 3번. 교체기법이에요. 자, 교체기법은 뭐예요? 주기억장치의 모든 영역이 이미 사용 중인 상태에서 주기억장치에 배치하려고 할 때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영역 중 어느 영역을 교체할 것인가. 얘는
줄이면 무엇을 해요, 무엇을. 자, 여기서 볼까요? 지금, 자, 다 적재, 얘도 20K 적재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도 6K 적재가 됐어요. 메모리, 얘가 지금 전체 메모리 공간이니까. 그 다음 4K도 적재가 됐어요. 그리고 8K도 적재가 됐어. 자, 메모리가 지금 꽉 찼죠? 그럼 다음에 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꽉 찼고 있어. 근데 이 중에서 누구를 끌어내리고 그 다음 프로그램 2. 자, 프로그램. 얘가 프로그램 1입니다. 그죠? 프로그램 2를 실행을 할 것이냐 이거지. 그러한 교체 기법. 무엇을? 자, 무엇을? 여기 데이터가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프로세스가 올라가 있을 거고. 무엇을 교체할 것이냐. 그겁니다. 그랬을 때 OPT 최적적 합입니다. 최적 교체, 최적. 자, FIF, First in, First out. 가장 먼저 들어간 녀석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2K가 가장 먼저 적재하고 그 다음 적재 차례대로 적재됐다고 합시다. 순서를 적어볼게요. 1번. 얘가 2번 적재, 3번 적재, 4번 적재. 자, 이렇게 순번으로 적재가 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FIFO, 뭐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한다는데 OPT는 제하고 순서를, 자, FIFO를 한번 보세요. First in, First out. 가장 먼저 들어온 녀석이 가장 먼저 나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꽉 찼을 때 얘를 교체하고 프로그램 2가 적재가 되는 거예요. FIFO 방식일 때.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6K. 그 다음은 4K. 그 다음에 8K에 적재된 프로그램. 순서대로니까.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그게 First in, First out 아닙니까? 그 다음 보세요. 예, LRU 같은 경우는 Least Recently Used예요. 가장 최근에 적게 사용된 그런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예요.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UR. Not used recently. 최근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페이지를 먼저 교체한다는 얘기고요. 뭐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LFU. 가장 사용 빈도수가 적은 페이지를 교체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SCR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만 이거 FIFO 방식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 가장 오랫동안 주격장치에 있던 페이지 중에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의 교체를 방지를 한다는 건데 SCR은 일단 접어두고요. 일단 FIFO, LRU, NUR 그 다음에 LFU를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나머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거는. 자, 주기억장치 할당 기법. 여기서 단일 분할 할당, 오버레이와 스와핑이 있습니다. 자, 분할 할당에서 오버레이와 스와핑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버레이는 뭐냐면, 자, 실행할 작업의 크기가 기억 공간보다 커서 실행할 작업 크기가 기억 공간보다 커서 사용자 기억 공간에 수행할 수 없을 때 모든 작업이 동시에 주기억장치에 상주해 있을 필요 없이 작업을 분할하여 필요한 부분만 교체하는 기법이다. 오버레이. 할당 기법이야, 할당. 그냥 할당 기법 합시다. 자, 할당 기법 합시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 오버레이와 스와핑이 있어요. 할당 기법에는 메모리, 주기억장치 할당 기법. 자, 볼까요? 얘는 뭐예요? 분할? 필요한 부분만. 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 이 4K에다가 어떤 프로그램 3를 적재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큰 프로그램이 있어. 아, 8K에다 4번 8K에다 적재한다고 합시다. 얘가 4K예요. 4K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할당 받았을 때 8K 아닙니까? 이 4K짜리 프로그램을 왕창 싹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예를 들어서 1K, 예를 들어 크기로 한번 잘라봅시다. 이렇게 한 1K 정도의 크기, 0.5K 정도 되나요? 크기로 봤을 때 0.5K 정도만 필요한 부분만
이 메모리에 적재해서 실행을 시키는 이것을 우리가 오버레이라고 그래요. 필요한 만큼만. 그럼 스와핑은 뭐냐? 모든 프로그램을 적재시켜요. 모든 프로그램을 적재시키는 거예요. 왕창. 4K 프로그램을 8K에다 왕창 적재를 시킨 다음에 실행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용하게 되면 내려오는 거고. 자, 그래서 오버레이와 스와핑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십니다. 키워드는 그겁니다. 오버레이 보면 밑에 자, 주기억장치는 분할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분할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부분만 적재 및 중첩 수행한다. 프로그램만. 자, 프로그램. 그럼 스와핑 한번 볼까요? 하나의 프로그램 전체를 주기억장치에 적재하여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 전체를 다른 프로그램과 교체하는 기법이야. 전체를 왕창 올려놓고 사용을 한다. 주기억장치와 프로그램을 모두 분할하지 않고 프로그램 전체를 주기억장치에 적재하여 수행하고 다른 프로그램과 교체한다. 왕창 올려서 씁니다. 그래서 오버레이와 여러분들은 스와핑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단일 분할 할당이라고 합니다. 자, 단일 분할 할당. 그 다음에 이제 다중 분할 할당이 있어요. 고정 분할 할당이 있어요. 고정 분할은 뭐 딱 정해진 만큼이겠죠. 자, 고정 분할. 주기억장치를 몇 개의 고정된 개수와 크기로 분할하여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적재되어 실행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딱딱 나눠놓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적재해서 사용하는 거. 그 주기억장치를 고정된 크기로 분할하고 프로그램은 분할하지 않는다. 자, 기억장치를 분할한다는 거죠. 자, 얘는 단일 분할 할당. 단일 분할 할당. 그죠? 단일 분할 할당. 얘는 뭐를 분할했어요? 프로그램을 분할을 했다. 프로그램을. 근데 지금 다중 분할 할당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다중 분할 할당에서는 뭐를 분할을 해요? 자, 첫 번째 고정 분할. 할당이 있고 그 다음에 가변 분할이 있어요. 가변 분할이 있다. 자, 고정 분할에서는 뭐를 분할을 해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 기억장치. 그죠? 기억장치를 분할을 한다는 거죠. 프로그램 전체를 주기억장치에 적재해 수행을 한다. 주 기억장치를 분할을 한다는 거죠. 프로그램 분할. 얘는 프로그램을 잘라서 필요한 만큼 적재하거나 또는 왕창 적재하지만 얘는 뭐를 해요? 주 기억장치를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이냐예요. 그걸 고정적으로 분할을 하느냐, 가변적으로 필요한 만큼씩 가변적으로 하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자, 가변 분할 할당. 자, 정적 분할 기법에 단편화를 보완하기 위해 정적 기반은 단편화가 생기죠. 왜? 정해져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그때마다 잘랐으면 나만 하는 게 없죠. 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여분을 단편화라고 그랬죠. 못 쓰는 거. 여분이 아니라 이제 못 쓰게 되는 그 공간이죠. 정적 분할의 기법을 단편화를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적재하면서 필요한 크기만큼 영역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뭐를? 메모리를, 주기억장치는 프로그램 크기로 분할하고 프로그램은 분할하지 않는다. 자, 기억장치를 분할한다는 거죠. 얘도 주기억장치를 분할을 한다는 얘기. 여기서 분할은 기억장치, 여기서 분할은 프로그램. 키워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적재해 수행하는데 적재할 때 그 크기에 맞게 기억장치를 분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화가 안 생기겠죠? 4K짜리를 적재를 하려면 4K만 잘라서 분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 2K짜리다. 뭐 2K만큼만 잘라서 분할을 하고. 그러니까 단편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잘 기억을 하십시오. 고정 할당,
다중할당. 고정할당은 프로그램 분할. 다중할당은 주기억장치 분할. 자, 5번. 가상기억장치의 구현법은 이제 가상기억장치가 나왔습니다. 시스템에 설치된 물리적 기억장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용자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확정된 기억 공간을 제공하는 기법이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기억장치와 논리적 기억장치 사이의 대인관계를 관리 및 유지하는 시스템 구조와 운영체제의 협력관계가 필요하고, 그렇죠. 가상기억장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프로그램이나 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억장치에 부족한 경우 확장된 실제 메모리 이상의 메모리 영역이다. 근데 지금 주기억장치는 이건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그죠? 하드웨어적이고 실질적으로 있는 기억장치인데 가상기억장치는 말 그대로 가상적인 거죠. 여기서 지금 5번째 가상기억장치가 나와요. 가상기억장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가상기억장치 중요하죠. 자, 주기억장치는 하드웨어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입니다. 램, 메모리 하드웨어 아닙니까? 그렇죠? 가상기억장치는 말 그대로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 그럼 주기억장치는 램인데 가상기억장치는 어디 있냐? 가상기억장치는 보조기억장치에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있죠? 보조기억장치 대표 선수 아닙니까? 하드디스크의 일정 부분을, 자, 하드디스크죠. 이 하드디스크의 일정 부분을 가상기억장치화 해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테라다, 2테라다 지금 뭐 하드디스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모리 데이터가 하드디스크에서 한 80% 이상만 꽉 차도 속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컴퓨터는. 왜 그러냐면 이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면서 하드디스크의 여분의 공간에 이 가상기억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속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주기억장치 해봤자 여러분들 뭐 16기가라고 합시다. 뭐 8기가가 대부분일 건데 여러분들 컴퓨터가 그 8기가 위에 프로그램을 몇 개나 실행하겠습니까? 몇 개 실행 못합니다. 특히나 부팅을 하게 되면 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실행하는 프로그램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가 컴퓨터가 실행이 되면 운영체제 거기에 뭐 커널이라든가 이러한 프로세서들이 기본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이미 메모리는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유하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뭐 실행을 하고 여러분들 한글 작업을 한다든가 그래픽 편집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기억장치로만 로딩을 해서 실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떨어져요. 또 용량도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조기억장치는 하드디스크 일부분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상기억장치화해서 쓴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가상기억장치. 가상기억장치는 어디에 있다? 보조기억장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보조기억장치. 주기억장치를 사용하는 게. 왜? 주기억장치 공간이 부족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기억장치는.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가상기억장치의 그 구현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가 있어요. 자, 가상기억장치의 기법.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 기법.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페이징 기법 한번 보면, 자, 주기억장치의 프로그램을 모두 동일한 크기를 분할하여 필요한 프로그램만 적재하거나 교체를 수행한다. 가상기억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주기억장치 영역을 동일한 크기의 물리적 단위로 나누어. 기억은 뭐예요? 물리적입니다. 이걸 페이지라고 그래요. 페이지. 가상기억장치 페이지라고 해요. 물리적. 페이징 기법은 뭐다? 페이지로 나오죠. 페이지는 물리적이다. 그러면 세그먼트는 뭘까요? 논리적입니다. 논리적. 논리적 당연히 세그먼트 기법이니까 세그먼트로 나눠져요.
세그먼트로 나눠진다. 물리적, 논리적. 잘 기억을 하셔야죠. 자, 가상기억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주기억장치 영역을 동일한 크기의 물리적 단위, 페이지 단위로 나눠진 프로그램을 페이지의 단위별로 주기억장치 영역에 적재시켜 실행하는 기법이다. 실제 주소 공간을 페이지 크기와 같은 페이지 프레임으로 나눈다. 그렇죠? 실제 공간은 같겠죠. 왜? 물리적이니까. 물리적인 건 그냥 딱딱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죠. 논리적 주소 공간으로부터 물리적 기억 공간의 주소 변화를 위해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하다. 그렇죠? 논리적 공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는 그러려면 그걸 변환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페이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페이지 공유를 시스템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에 중복된 테이블을 여러 개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 단편화. 이렇게 있을까요? 내부 단편화 합시다. 자, 내부 단편화입니다. 물리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자,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면 정해진 크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내부 단편화 생기죠? 그렇잖아요. 적으면 어차피 적재를 못하기 때문에 외부 단편화가 생기는 겁니다. 내부 단편화. 자, 내부 단편화가 생긴다. 이거 내부 단편화. 자, 그렇다면 세그멘테이션은 뭐? 외부 단편화가 생기죠. 외부 단편화가 생깁니다. 왜냐면 가변 얘는 물리적이요, 물리적이요 또 뭐냐면 고정적이죠. 물리적인 거는 고정적이죠. 자, 세그먼트는 논리적이면 가변적입니다. 가변적. 가변적이면 외부 단편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부 단편화 참 내부 단편화. 내부 단편화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자, 메모리가 여기 할당이 돼 있어요. 메모리 할당돼 있죠. 보세요. 메모리 전체 크기가 이렇게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단편화를 설명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메모리예요. 메모리라고 하지 마. 기억장치라고 합시다. 우리 지금 계속 기억장치라고 그랬죠. 자, 4K 프로그램을 적재하려고 그래요. 4K. 여기 4K만큼 할당해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6K를 적재하려고 그래요. 6K 하면 돼. 내부 단편 안 생기죠. 필요한 만큼 가변적으로 할당받아서 쓰기 때문에. 근데 얘를 만약에 자, 기억장치 얘가 페이징 기법이죠. 페이징이란 세그먼트. 얘가 페이징 기법이라고 합시다. 자, 페이징 기법이에요. 페이징 기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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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 자, 만약에 6K짜리, 아니 4K, 2K짜리 프로그램 2K, 자,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2K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에 적재를 시켜요. 내부 단편은 생기죠. 몇 K? 2K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6K짜리 프로그램을 적재를 해요. 6K. 적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 다 뭐? 무슨 단편화? 외부 단편화가 생깁니다. 외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 그죠? 아, 자, 외부 단편화가 아니야. 외부 단편화가 아니라 참 내부 단편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외부 단편화 적재 아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응. 할 수가 없다. 적재가. 적재할 수 없죠? 나눠져 있다면. 그래, 내부 단편화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잠깐 왔다 갔다 했죠? 수업으로 해서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징은 물리적, 고정적, 세그먼트는 논리적, 가변적이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외부 단편화 생겨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생겨요. 처음에 외부 단편화, 내부 단편화 안 생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4K가 또 생기고 4K 나눠서 써. 그 다음 또 6K가 나와서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6K가 다시 한 번 들어왔어요. 6K 적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은 외부 단편화가 세그멘테이션에서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건 아예 뭐 적재할 수 없으면 일단 안 되고 단편화로 봤을 때
이렇게 고정으로 자르다 보면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케사케라고 잘리진 않죠. 자, 헷갈리지 말고요. 자, 그래 페이징 기법 물리적이다. 세그멘테이션 기법 논리적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부 단표나 외부 단표나. 외부 단표는 안 생길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에 한번 생기게 돼요. 물론 100%냐? 그렇진 않습니다. 운 좋게도 딱 맞는 프로그램이 올라왔어요. 꽉 차게 그대로 단편 없이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섯 번째, 가상기억장치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자, 계속합니다. 자, 선입, 선출. 여기 있습니다. FIFO. 가장 먼저 들어간 녀석을 먼저 교체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순서대로 했었죠. 얘가 있어요. 자, 2K짜리가 첫 번째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2K가 들어왔어요. 또 2K가 들어왔어. 2K가 4번 이렇게 들어왔어요. 2K, 2K. 자, 2K, 여기에도 2K, 2K.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2K 샀어요. 꽉 찼죠, 이제? 꽉 찼지 않습니까? 다른 K 들어오면 여기 남은데 여기에 적재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번 할당받으면 거기에 적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2K가 들어왔어요. 2K. 다섯 번째로. 그럼 이 중에서 이 FIFO, First in, First out 될 때 누구를 교체해야 되겠어요? 얘를 교체해야죠. 가장 먼저 적재된 녀석이니까. 이런 방식이 FIFO. 얘를 내보내고 다섯 번째 2K를 적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 페이지가 주기억장치에 적재될 때마다 타임 스태프를 기록하고 페이지가 교체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주기억장치에 적재된 페이지를 교체를 한다. 주기억장치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페이지를 교체한다. 그죠?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얘기는 가장 먼저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말이 좀 말장난 같지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페이지들의 주기억장치 적재 순서를 기록하여 선입선출 큐를 유지한다. 그 얘기고, 페이지 교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페이지 부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렇잖아요. 순서대로 하니까, 순서대로. 그 다음 프로세서에 할당된 페이지의 프레임 수가 증가하면 페이지 부재가 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증가하는 현상.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8페이지에 그 참조 페이지와 페이지 프레임 그리고 페이지 부재 발생이 있습니다. 이건 요 FIF만 하나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그 FIFO 방식만 하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 그대로 그려놓고요. 프레임을 3개 프레임이죠 지금. 자, 프레임만 그려놓을게요. 프레임만 FIFO 프레임만 3개를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3개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조 페이지는 아직 하고 페이지 부재만 보세요.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참조 페이지 0이 들어왔어요. 0. 자, 참조 페이지. 자, 0이 들어왔습니다. 0이. 자, 0이 들어왔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메모리는 지금 배 있잖아요. 참조를 했어요. 참조를 하니까 0을 찾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폴트가 생깁니다. 그죠? 폴트. 페이지 부재, 폴트. 그리고 여기에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이 들어왔죠? 1을 참조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두 번째도 페이지 부재가 생겼죠. 그 다음 두 번째 1을 기록을 하겠죠. 그 다음 2가 들어왔어요. 2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페이지 부재가 생겼어요. 그래서 2를 적습니다. 근데 뭐가 나왔어요? 이제 3이 들어왔네요. 3이 들어왔는데 3 지금 메모리가 꽉 찼죠. 페이지가 꽉 찼습니까? 그러면 이때 FIFO니까 누구를 교체해버려요? 가장 먼저 들어온 0부터 교체한다. 그리고 여기에 3을 기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0이 들어왔습니다. 0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페이지 폴트가 나와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얘 교체했으니까 그 다음은 얘가 교체가 되죠. 0이죠. 그 얘기죠. 그 다음 1이 들어왔습니다. 1 있어요, 없어요? 다시 페이지 부재. 있어요. 그 다음 교체는 누구? 얘가 1이 교체가 되겠죠. 그 다음 들어왔으니까 순서대로.
그 다음 4가 들어왔어요. 4 있어요, 없어요? 다시 페이지 폴트 떴어요. 4. 가장 이제 얘 차례로 교체했고, 그 다음이 얘지 않습니까? 4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0이 다시 들어왔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0이. 그러니까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if. 나머지 liu라든가, 그죠? list, recently used.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된 내를 참조하겠다. 그럼 여기서 가장 적게 사용한 것이 누구예요? 지금 F5 상태에서 가장 적게. 보세요. 0 몇 번 사용했어요? 하나, 둘, 셋. 1, 2, 3 하나, 4 하나. 0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됐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면 되는 거죠.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 즉, 페이지가 호출되면 페이지 테이블에 복사된 사용 횟수, 레지스터 값이 가장 최근에 호출된 시간을 나타내므로 사용 횟수 레지스터를 검색하여 가장 적은 값을 가진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마다 개수기를 두어 사용하는 기법. 이것도 이제 잘 알아둬야 됩니다. 리센트 하면 뭐 최근이죠. 시간하고 관련되니까 항상 개수기, 페이지마다 개수기를 달아서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선입선출보다 적은 페이지 부재율을 나타낸다. 선입선출은 페이지 부재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긴 지금 프레임이 적기 때문에 별 차이는 안 나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FIF도 뭐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지 않는 거가 한 번이죠. 그죠? 이건 5는 한번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있는 거 XX 했고요. 반대로. 그 다음에 LRU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책에서 봤을 때는 똑같죠. 하지만 길고 이 프레임 수가 상당히 프레임이 많으면 확연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FIF와 LRU는 FIF보다는 First in, First out보다는 좀 페이지 부재율이 적게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 LFU. 자, Least Frequently Used. 얘는 횟수입니다. Frequently가 되니까 횟수입니다. Recently는 시간 그런 거고. 사용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한다. 횟수. 그 다음, 즉 페이지 사용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갖고 가장 적게 사용하거나 집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다. 맞죠? 그 다음 사용한 횟수를 기록할 참조 변수를 각 페이지에 두어 사용한다. 키워드입니다. 참조 변수. 최적의 실행률을 얻기 위해 앞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다. 또 최소의 페이지 부재율을 갖는다. LFU가. 그리고 페이지 사용 횟수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교체한다. 글쎄 그렇게 정확할까요? 페이지 부재율이 가장 적으므로 적중률이 가장 높다. 그죠? BLAD의 알고리즘으로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예측할 겁니까? 기기가. 사람도 아니고. 사람도 예측도 잘 못하는데, 그죠? 뭐 점쟁이라고 그렇게 잘하나요? 자,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현이 불가능한 겁니다. LFU는 아주 좋은 거고요. 그 다음 1-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최적화기법. 이거야말로 얘도 진짜예요. 가장 오랫동안 참조되지 않을 페이지를 희생 페이지로 선택하여 교체한다. 얘도 이상적인 거죠. 그냥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 이상적인 건 이 최적화기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 어떤 것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도 얘는 사용되지 않을 거예요. 많이 참조되지 않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희생 페이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NUR, not used recently.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한다. 적은 오버헤드로 LRU와 유사하며, 그렇죠. LFU나 LRU나 NUR 유사하죠. 최근이니까. recently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실제로 자주 쓰는 기법이다. 실제로 자주 쓴다는 거. 최근에 참조되지 않은 페이지는 미래에도 참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호출되는 페이지와 교체를 한다. 그렇죠. 그 다음 하드웨어 비트인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를 사용한다는 거. NUR. Not used recently.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를 사용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페이지 교체 순서. 그 다음 참조 안 돼. 밑에 보세요. 참조 비트하고 변형 비트 있죠? 참조 순서. 자, 보세요. 참조도 안 되고 변형도 안 된 거. 제로. 참조 순서. 1. 그 다음에 참조는 안 됐는데 변형 비트 1인 거는 두 번째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 참조는 됐는데 변형이 안 된 거는 3번. 그 다음 참조도 됐고 변형도 비트도 있는 거를 참조 순서를 4로 하는 거죠. 그럼 누가 가장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1, 2, 3 순서대로 나오죠. 그리고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를 사용한다는 거. NUR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클럭. 자, FIFO와 그냥 First in, First out과 Least Recently Used의 결합 기법이다. 클럭 기법이요. 기억하십시오. 키워드입니다. 상주 페이지와 연관된 참조 비트가 해당 페이지를 참조할 때마다 세트되고 주기적으로 제거되는 말. 자, 참조 비트가 세팅됐다가 또 사용하면 제거되고 이런 기법. FIFO, LRU가 합작, 복합, 결합 작품이 클럭이라는 거, 클럭 기법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십시오. 자, 7번. 가상기억장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워킹셋과 스레싱. 자, 워킹셋은 뭐냐면,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들도 보니까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가 있더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의 집합을 우리가 워킹셋이라고 합니다. 자주 참조하는 워킹셋을 주기억장치에 상주시킴으로써 페이지 부재 및 페이지 교체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자주 참조하는 그 페이지들에다가 자주 참조하는 그 페이지를 담아놓으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스레싱이 나옵니다.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 시간이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페이지 폴트가 생기면 다른 페이지를 또 참조해야 되겠죠. 없으면 또 다른 페이지를 참조해야 될 거고, 이렇게 참조해서 페이지를 찾느라고 페이지를 교체하는 시간이 실제로 찾아서 처리하는 시간보다 많이 걸리는 이것을 스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킹셋과 스레싱의 그 용어는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딸랑 나올 수도 있어요. 알면 쉽지만 모르면 꽝일 수도 있으니까 워킹셋과 스레싱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기억장치 그리고 가상기억장치의 그런 처리 기법, 페이지 교체 기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조기억장치, 이제 보조기억장치도 스케줄링 있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